순간적으로 에이벨 바이오 이제 탄력적인 흐름 한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장대 양봉 발생된 이후에 다시 눌려졌어요. 거래량 부분 500만 주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조차도 안 되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의 기준처럼 기준 거래량 터진 이후에 5일 전을 타고 움직이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에서 대처 방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 종목을 뭐 펀드멘탈상으로 들여다볼 수도 없고요. 지금 대주 지분 48%라 여타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 1조 7천억인데 매출액 얼마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뭐 임상 성공하고 뭐 신약 개발 성공하고 그럼 그때 돼서 들여다보면 되겠죠. 이 정도의 과도한 그 시장 랠리의 흐름은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지금 손을 뒷짐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동학개미의 흐름이 대형주에 들어와서의 동학개미가 아니라 이런 종목의 변동성이 커져 있다 보니 뭐 시젠이 폭풍 나왔다, EDGC가 폭풍 나왔다, 그 밖에 뭐 휴마시스가 뭐 우거래일 상한가다 이러다 보니 개인 자금이 몰리고, 그 자금 몰리는 것이 이런 쪽에 들어가는 거죠. 뭐 사실은 뭐 좀 안타까울 따름이고, 지금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할지라도 예전의 기준처럼 신라젠의 기준 어때요?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그 안타까운 최종 결과가 좀 나와 있어요. 뭐 재거래가 되든 뭘 하든 최고점 15만 원에서부터 개인들에게 물량 다 떠넘겨지고, 그러고 나서 지금의 흐름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버거운 흐름이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슷한 조건이죠. 매출이 안 되는데 시가총액 규모만 커진 부분들. 어찌됐건 지금 기준에서 이제 매직 계산기로 그 에이벨 바이오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오늘 기준의 고가가 37,950원. 거기에서 이제 1.5% 37,400원, 뭐 36,800원 이탈되면은 어떻게 절반 이상 또 전량의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재편입 기준은 설정을 안 합니다. 안 한 이유는 이제 3시 이후에 거래량이 터졌고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에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단기과열 지정 예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단일가 매매 종가 상황에 따라서는 단일가 매매 진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그 접근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물량이 있으신 분들, 그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를 가져가는 거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셨냐라고 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날 갭 상승 나오고 상한가 들어간 날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 개장 전에 올려드렸어요. 개장 전에. 오늘 뭐 드림텍 이런 종목군들도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단기 수익이 났는데, 그것이 이제 교육이 원활치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수익이 아니라 또 손실로도 연결이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에이벨 바이오도 그때 갭 상승 이후에 밀려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이벨 바이오나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종목도 뭐 많이 올린 게 아니죠. 4개 올렸단 말이에요. 뉴질랩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 어떻게 됐는지. 대용도 이때 폭등이었고요. 레고캠 바이오 상한가. 근데 갭 상승이 너무 컸죠. 그리고 에이벨 바이오는 600만 주 기준 잡아드렸는데 결론은 에이벨 바이오가 이날 6% 갭 상승 이후에 상한가 진입을 했죠. 결론적으로 6% 갭 상승 이후에 눌림목 4%의 기준이면 배운 대로 시가총액 1조 미만, 1조 전후 뭐 이런 종목에서의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 동시효과 기준에서 1조 이상짜리 종목은 5%까지, 1조 미만은 10%까지, 그때 1조 왔다 갔다 할 때니까 개장초 뭐 10%까지 1조 이상 따라붙을 수 있고, 이런 기준. 또 기준 거래량 600만 주 잡아놨는데 이 정도 거래량이 시간별로 실리면 되겠다. 결론적으로 이날 그 10일날 같은 경우 3,600만 주예요. 600만 주가 아니에요. 3,600만 주. 그 앞전의 거래량을 월등하게 다 뛰어넘고, 거래대금을 월등하게 뛰어넘고 상한가. 그 이후에 이제 눌림이 있었고 되돌림의 흐름 뭐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잡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교육용이었고 1% 들어가면 됐고 거기서 차익 실현했으면 됐고, 지금까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의 위험 고지, 단일가 매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 고지를 좀 해드립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강세를 기대한다라고 하시면 알테오젠이든 네이버든 이런 종목군들을 놓고 보시는 것처럼 추세 매매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합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그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에 최근 기준에 이렇게 올려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해드린 거예요. 6월 18일 날 11시 30분에
윤종호 대표님 차트 공부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에? 이렇게 해서 올려주신 계좌가 이건 거고. 그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그 37,000원 계좌 하나가 올라와 있는 거고. 37,500원 뭐, 이렇게 해서 에이벨 바이오 7.91%의 흐름의 수익률은 19.88, 장부가 31,200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18일 날 기준에 요런 때죠. 요런 때 기준에 36,950원인데 C가가 31,85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31,850원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기준점이 설정될 수도 있는 거고, 요런 그 내용들을 싹 다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도 오늘은 들어가기 어렵죠.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그 금바다님 같으신 경우에 영규님이 올려주셨나? 하여간에 에이벨 매직해서 매도하면 되나요? 홍빠님 같으신 경우에 그렇게 해서 고점 대비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 또 재편익 기준에 설정되면 재편익. 근데 에이벨 바이오는 당일가 지정 예고가 단기 매매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당일가에 단기 매 뭐라 그래요? 단일가 매매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은 변형 샛별형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들여다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를 계속해서 같이 보고 있어요. 스윙으로 들어갔다가 정리해서 또 저쪽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들어가서 또 거기서 수익도 잘 냈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 제약은 변형 샛별형인가요? 했는데 아니죠. 잉태형에 가깝다 보시는 게 맞겠죠. 잉태형. 근데 아쉬운 거는 오늘 거래량이 없어요. 오늘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신뢰도 부분이 다소 미흡합니다. 이런 종목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들어가다 볼 때 뭐 28% 상한가 또 25% 이런 변동성을 원하고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이럴 때 기준에서도 뭐 12% 10%. 그러니까 이런 초대량의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져줘야 그런 변동성이 나와요. 근데 오늘 기준에는 이제 그 변동성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내일 기준에 요 고점 앞정 고점을 넘길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미리 좀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기존에서부터 계속 설정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13만 7천 원 그리고 그 이전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있었고, 그리고 신규적으로도 오늘도 13만 9천 원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아드린 거예요. 주봉상으로 이제 오늘이 첫 거래일인데 어찌됐건 종가 기준에서 흐름들이 긍정적이죠. 월봉 기준에서는 다소 오버슈팅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지만 로그 차트로 보면은 지난 3월 대비해서는 그렇게 월등하지는 않아요, 크기가.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단기 성향으로 단기 수익의 기준으로 접근 범위를 가져갔다. 여기에 이 친구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죠? 또 셀트리온 자체 큰형, 이런 흐름들. 그래서 월봉 기준에 올라올 만큼 이제 올라왔지만 오버슈팅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봉 기준에서 이러한 위치들을 직전 고점들을 지금 뚫고 올라서려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취적으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의 상황 자체가 뭐 상당해요. 와, 알테오젠도 뭐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기존의 뭐 운이죠. 운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에 뭐 이러한 그 알테오젠의 장대 음봉 이런 부분이 형성될 줄은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잘 수익 내던 부분에 마지막 자락에 접근하신 분들은 뭐 굉장히 크게 놀라신 그런 상황도 되는데, 어찌됐건 이 이후에 우리는 이제 뭐 공격적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이제 몇몇 분들께서 물량을 가지고 계셨죠. 가지고 계시고 억울해서 이건 복수를 하겠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분식에 관련된 내용이 뭐 오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출렁거림이 아랫방향으로 하한가 수준까지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주의하자. 뭐 종목 많은데 뭐 라고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뭐 더 크게 지금 움직임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또 변동성이 나오는데, 일단 어찌됐건 알테오젠을 추가적으로 놓고 보시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 올라타는 기점, 그리고 5일선 이탈되면 차익 실현, 그리고 뭐 갭 상승 나온 이후에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전부 편안하게 대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알테오젠 가지고 계신 분들도 기준점, 고점 대비 눌림폭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준점 잘
설정해서 대처하시면 무리 없겠습니다. 일단은 그 제약바이오의 순환성의 흐름이 됐든 뭐가 됐든 상당히 변동성들이 지금 크게 나와요. 알테오 장도 그렇고 뭐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뭐 금융당국은 아예 뒷짐지고 있고 이게 이제 어느 자락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뭐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또 그렇다고 막 여기에 내동매매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주력은 주력대로 넣어두고 그러고 나서 의약품도 주력 기준에서 이제 설정 범위를 가지고 그리고 변동성을 쫓아 들어가는 흐름보다는 거기서도 좀 안정화된 뭐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수익 잘 냈잖아요. 그 다음 범위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범위 또 들여다보면 되니까 단기 용약주 기준에서도 그렇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잉태형에 가까운데 잉태 확인형인데 거래량이 좀 없는 부분은 좀 아쉽다. 내일 갭상승 이후에 오버슈팅 이번 달 오버슈팅 한 번 더 주게 된다면 꼬리 달리는지 여부 확인하면서 차익 실현 여부를 고민하면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